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발표하면서 7년 동안 이어온 급식은 내년부터 중단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의 예산 중단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22만여 명이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림자동차가 정규직 합격자 26명의 채용 취소를 전격 철회하고 다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5년을 끌어온 해고자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관정교육재단의 생가사용 승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반발 여론을 수용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전격적인 예산 지원 중단 결정에 7년 동안 이어온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단되게 됐습니다. 홍 지사는 이 돈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거창군이 지방비 87억 원을 투입해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공약이 핵심 이슈가 되면서 이듬해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무상급식 대상자는 경남 지역 학생은 748개 학교에 28만 6천 명, 전체 학생의 64%에 이릅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내년도 무상급식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 원칙대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무상급식 감사 논란이 시작된 지 불과 12일 만입니다. 도 예산이라는 게 개인 돈도 아닌데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식의 이런 식의 저런 독단적인, 그러니까 전혀 그 사전 어떤 여론 수렴이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도의와의 이런 관계도 없이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지원을 하던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홍 지사가 상당히 제왕적인 어떤 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대단히 이것을 학부모들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습게 바라보는. 이들은 무상급식 중단을 막기 위한 학부모 대책위를 꾸리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전격적인 지원 중단 결정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무상급식을 둔 찬반 논쟁이 공론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내년부터 경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서 무상급식의 혜택은 저소득층 자녀 6만 6천 명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 22만 명은 급식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양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줄을 지어 급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학교의 점심 한 끼는 2,380원. 도청과 군청, 교육청에서 각각 예산을 지원받아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도에 이어 자체단체들이 줄줄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죠. 고등학생 둘, 그다음에 초등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월 급식비만 따로 한 17만 원. 함양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비 한 끼의 평균 비용은 3,110원. 연간 비용을 계산하면 59만 원에 달합니다. 중학교는 62만 5천 원, 고등학교는 66만 8천 원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경남에는 6만 6천 명 정도의 저소득층 자녀를 뺀 나머지 학생들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돈을 못 낸 아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급식소에 줄을 서서 내가 남은 돈으로 밥을 먹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열린 경남도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서로 외면해 두 수장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권은 무상급식 중단의 핵심으로 홍준표 지사를 지목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비교육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 밥 한 끼 이상의 가치를 경남도가 버리려 한다는 비난입니다. 가난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 하시렵니까?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확인시켜주는 게 홍 지사의 교육 철학입니까? 야권은 이제라도 경남도가 나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남도가 하려는 학교급식 감사를 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의심을 자초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토록 지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해 떳떳한데 왜 감사를 두려워합니까? 당신 지금 말하는 건 다 그렇잖아. 조용하시는 반동입니다. 여야의 설전이 격화하며 도의원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나란히 도의회에 출석했지만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단체장은 불과 4-5m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외면한 채 황급히 떠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사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창원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대림자동차가 최근 정규직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26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대림 측이 이들 전원을 다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을 끌어온 대림자동차 해고자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림자동차 정규직 신규 채용 과정에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응시자는 모두 26명. 대림자동차는 이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고 취업을 원할 경우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도의적 책임도 있고 기업에 진행 절차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우리가 있으니까 미안하고 사과를 하고. 이 같은 번복 배경에는 5년을 끌어온 대림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복직 소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림자동차가 생산직 노동자 250여 명에 대한 정리 해고를 단행한 건 지난 2009년. 이 가운데 50여 명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제 남은 사람은 12명 뿐입니다. 당시 대림차가 내세운 정리 해고의 사유는 해고자들의 인사 점수 불량과 경영 악화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최근 2년 연속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고 있고 해고한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대부분들이 지내직 간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예고 당시 회사의 목표가 노동자 파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정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2심 법원도 올해 초 대림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재단 설립자인 관정 이종환의 생가가 당분간 건축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도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반발이 잇따르자 의령군이 입장을 바꿔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이 용도 지역을 바꿔주는 특혜를 제공하고도 2년 넘게 기부 체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설립자의 생가 건물입니다. 관정재단이 기부 체납을 확답하지 않고 있지만 의령군은 지난달 27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추진하기로 해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의령군 의회도 의회 설명회를 열어 기부 체납 없이는 건축물 사용 승인도 없다며 의원 전원 서명을 담아 군수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기부 체납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부 체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국 의령군은 관정재단 생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용 승인을 추진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사용 승인을 고려하고 다시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용 승인을 안 해서 불승인으로 이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의회는 관정재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생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의령군이 승인을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달 23일 돌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사퇴를 철회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신, 쇄신과 변화를 위해 지도부에 남아 더 강력하게 앞장서달라는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자신의 사퇴를 두고 즉흥적, 돌발적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창원시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미래전략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문병로 서울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창원시의 10대 미래과제를 세우고 광역시 승격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2년 동안 무보수로 일합니다. 경남적 작가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모임인 메디치가 올해 2회 수상자로 서양화를 전공한 홍민호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경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홍민호 작가는 마카펜으로 고양이 안에 도시의 이미지를 빼곡하게 담아낸 도시묘 시리즈를 2007년부터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민호 작가는 상금 300만 원과 미국 뉴욕 맨하튼 등 국내외 개인전 후원을 받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